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 PBR 일부 종목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후장 또 반도체주들에 대한 반격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압축해서 대응 전략 오후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또 조남준 유한타증권 차장, 류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조남준 차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네. 네. 자, 이제 매주 화요일 함께해 주실 텐데 오랜만에 나오시긴 했는데 시장이 여전히 좀 답답하기는 해요. 네, 장 맞습니다. 초반보다는 조금 코스닥 시장은 나아지고 있고 네. 갑자기 이제 저 PBR주 살짝 빠지니까 반도체주들이 올라오고 연휴 앞두고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좀 어수선하거든요. 네네. 연휴 앞둔 전략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다들 고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 PBR주들이 최근에 급등을 했고 오늘 같은 날 이제 반대로 반도체가 오르면서 저 PBR주들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 정책에서의 어떤 큰 흐름은 이제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주식들은 작년 안에 참 많은 상승을 이뤘습니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이번 연도는 반도체보다는 저 PBR주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주식들을 이번 하락기에 좀 매수할 수 있는 그간 좀 없으셨던 분들은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주식도 오히려 작년과는 반대로 이제 좀 슬림해서 좀 갈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좀 반등했을 때 좀 물량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갈 때 저 PBR주 빠지고 이렇게 빠질 때 오히려 그 박자를 그에 따라서 맞춰서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저 PBR주 사고 싶었던 종목들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고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종목으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그 흐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 전략 함께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의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10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10위는 올해 2호 따따블 달성 기업이죠. 현대힘스입니다. 선박 블록 관련 조선기자재 업체로 상장 첫날 상한가로 마감 이후 이튿날엔 하한가를 기록하고 5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이어왔는데요. 전날 상한가를 기록하며 반등을 시작해 오늘도 장중 20%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지만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10위는 현대힘스입니다. 네, 이어서 9위 보겠습니다. 네, 9위는 네오팜입니다. 화장품 개발과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지난 4분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국내와 해외에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네오팜이 올해 국내에서는 헬스 앤 뷰티 온라인 성장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을 주요 시장으로 삼아 해외 중심으로도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9위는 네오팜이 이름 올렸습니다. 다음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루닛입니다. 국내에서 네 번째로 인터넷 전문은행 유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해 금융상품 개발 사업에 진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 AI 기업이 금융 분야에 직접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루니 측은 글로벌 산업계에서의 경쟁 우위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의료 AI 섹터의 관심도 하락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된 상황 속 신사업 진출에 대한 우려의 투심은 악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고요. 루닛이 8위에 올랐습니다. 네, 10위 현대힘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변동성이 심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상장 첫날 따따블 기록했다가 그 다음 날에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또 어제는 상한가, 오늘도 강한 급등세를 보이다가 또 오늘은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신규 상장 종목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 이 LS 에코,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이후에 좀 무서운 상승세를 한번 지켜봤기 때문에 어떤 제2의 어떤 에코프로 머티를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좀 결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가 6,300원인데 그것을 총과한 7,300원의 공모가 결정이 되었고요. 워낙에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300% 이상 넘어가는 어떤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만은 순식간에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그 이후에 어제 상한가 오늘도 변동성 크게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공모가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회사 측에서는 비교군으로 KSP, 오리엔탈 전공, 한국카본 같은 기업들을 피어 그룹으로 대상을 했고요. 보니까 이들 기업들 평균 PBR이 1.7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배에서 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평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힘스의 경우는 최소한 제가 6개월 정도는 지켜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회사 측에서 희망한 공모가 상단을 훨씬 더 뛰어넘은 현재 지금 3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워낙에 고평가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을 이용한 어떤 매매를 제외하고 좀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에도 워낙 이제 출렁그림이 크다 보니 신규 상장주들은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염두하면서 대응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자, 9위 네오팜입니다. 4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올해 매출 1,000억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실적 그리고 여기는 저출생 테마가 또 붙는 종목이죠. 잘 가다가 최근 주가 좀 주춤했는데 이럴 때 관심 좀 유의할까요, 조남준 차장님? 네, 네오파민을 보면 중국 매출 비중이 점점점 낮아져서요. 작년 매출 기준으로 중국 매출 비중이 2%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중국 매출보다는 일본향이나 미주향, 아시아향에 대한 작년에 그 화장품 주식들의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네오팜은 거기에는 조금 동떨어지게 크게 상승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여전히 이제 중국의 아이들이 아토팜을 쓴다. 그런 이슈로 이제 레포트가 나왔던 이슈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중국 매출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또 춘절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따른 중국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오히려 일어날 수 있다. 매출이 아예 없으니까요. 이번에 중국의 아토팜, 중국 위생 허가 획득에 대한 이슈가 1분기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로이드라는 중국 병의원에 학회 참석을 함으로써 중국의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이번 연도에도 매출액 기준으로 20%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중국 매출 비중은 이제 앞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지 않는다는 어떤 이슈의 네오팜은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정과 앞으로의 실적을 본다면 충분히 지금은 저평가돼 있고 충분히 뭔가 매력적인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평가 매력 구간 이 네오팜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8위 또 루닛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었죠. 의료 AI 업계 최초로 이 금융 분야 진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이틀 연속 하락 중인데 이번 이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김 선생님? 조금 뜬금없죠. 네. 좀 작년에 대규모 유상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했고 그 자금을 가지고서 루닛이 여러 가지 기업들을 이제 인수를 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료 AI 관련된 회사들을 인수를 하는 것은 뭐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인터넷 은행은 조금은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릴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10배가 오른 종목들의 경우에는 조금 쉬어간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루닛, 뷰노 같은 기업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일단은 뭐 회사가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을 잘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어떤 내용 인터넷 은행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에서 봤을 때 이건 뭐지라는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또 어제 뷰노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회사 측 저도 뷰노 이제 작년 초에 회사 탐방을 다녀왔었는데 그 당시에 회사 측에서 얘기했던 가이던스는 작년 2023년 4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적어도 현재 뭐 2분 수준에는 이제 근접할 것 같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혀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자폭이 더 커졌고요.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좀 뭐 주가는 이미 많이 올려놨는데 이거 돈은 언제 버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와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서 작년에 큰 시세가 났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약간 좀 쉬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오히려 저 신테카 바이오 같이 시세가 나지 않고 이제서야 이제 회사가 그동안 준비했던 견실들을 하나둘씩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루닛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순위를 순위를 볼까요? 높여가 보겠습니다. 또 7위와 6위를 살펴볼 텐데요. 네, 계속해서 7위와 6위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7위 보겠습니다. 7위는 동훈하나텍입니다.
최근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적용된 저전력 반도체가 업계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동은하나텍이 주력으로 하는 저전력 반도체 제품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는 미래 먹거리가 될 차량용 저전력 반도체도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는데요. 온디바이스 AI를 비롯한 AI 시대가 가속화할수록 저전력 반도체 기술을 가진 동사의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7위는 동은하나텍입니다. 네, 이어서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이 파트너사를 통해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증 근무력증 등 자가 면역 질환을 대상으로 니포칼리맙을 개발하고 있는 존슨앤존슨이 전날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한올 바이오파마의 바토클리맙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요. 6위는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네, 7위 동은하나텍 살펴볼까요? 이 당뇨 혈당 측정기 관련한 이슈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다가 조용해진 이후에 새해 들어선 또 AI 핵심인 저전력 반도체 기술이 부각되면서 들썩대고 있습니다. 당뇨로 봐야 되는지 저전력 반도체로 봐야 되는지 3분기 실적도 일단 나오는 종목이긴 한데 이슈가 항상 붙으면서 개별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변동성도 크고 네. 동은하나텍의 이슈는 어느 정도의 힘으로 보세요? 네,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이유는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부각됐기 때문이고요.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진 않지만 작년 기준으로 포함 16배 정도 되면서 상대적인 다른 저전력 반도체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좋은 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정말 엄청난 급등을 했던 이유는 타액 당 진단기기 때문이었지 온디바이스 관련 이런 관련 네. 그 반도체 관련은 아니었어요. 당사는 이제 팹리스 업체인데요. 현재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테마를 갖고 있는데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트리거는 반도체가 아니고요. 바로 당 진단 기기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로 iOS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에도 쓰이고 핸드폰에도 쓰이고 여러 다방면에 쓰이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인 매력도는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타액 단 진단 기기에 실제로 출시 여부에 따라서 주가는 더 큰 퍼포먼스를 보일 거고요. 주가를 대응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이슈로 뭔가를 대응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출시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긴 호흡에서 이 제품이 된다 싶으면 정말 좀 긴 호흡에서 가져가는 게 맞고요. 단순히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로 좀 퍼포먼스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오히려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은하나텍 또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6위 한올바이오파마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한 거 이 4년 연속 최대 매출 경신했다 이런 실적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좀 올해 한올바이오파마 얼마나 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여전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이뮤노반트 주가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뮤노반트가 임상 2상에 성공을 하면서 한올바이오파마도 작년 경에 이제 소위 점사만가를 이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 올라가다가 최근에 어떤 시장 흐름에 맞추어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약세의 원인 한두 개가 아니겠죠. 1월 들어서 초중순에는 AI 종목들로 수급이 쏠림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저PBR 종목들로 어제까지 좀 수급 쏠림이 있다 보니까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역시도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저는 여전히 이제 일본 사례에서 한번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PBR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제약바이오 마찬가지겠죠. 일본이 작년 초에 저PBR 정책을 발표를 하고 나서 단계 급등했고요. 그런 종목들이 다시금 제자리로 내려갔다가 중기의 어떤 상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은 역시나 본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던 기업들이 주가가 중기적으로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다 저PBR을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전혀 저PBR에 대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단순히 자사주가 많다는 이유로 혹은 저PBR라는 이유로만 가지고서 주가가 오른 그런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겠죠. 일단은 당연히 저PBR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회사가 의지가 있는지가 먼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본의 사례에서 고PBR 종목들도 결국은 같이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PBR에 간다라고 해서 고PBR이 못 가나 이렇게 극단적인 전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둘 다 가지고 가실 때
저 PBR 같은 경우는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들로 압축해서 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고 PBR의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른 것들이 많습니다. 이들에 대해 투자 포인트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최근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한올바이오파마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하나 둘씩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격이 벌어진 지금 저 PBR주들도 좀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과정에서 찐 저 PBR 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로 압축해 나가는 기회로, 그리고 빠져있는 고퍼주들도 확실히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으니 한올바이오파마 필두로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도 놓지 말자 각각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현재 반도체 중소형주들의 탄력 속에 코스피 대비 오늘은 코스닥이 힘을 내주고 있는 가운데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시장에 파도를 몰고 온 저 PBR, 종목 옥석 가리기에 나서면서 ROE도 체크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으로 강원랜드가 꼽히고 있는데요. 내일 실적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4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부터 이 바닥권 반등 강하게 나오는 가운데 현재 5.3%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배당 기준이 바뀌면서 벚꽃 배당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주총전 주주 친화 정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SK스퀘어 주주 환원 정책 기대해 볼 만하다는 리포트 나오면서 오늘 힘을 받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갱신한 가운데 현재도 4.7%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주 강하진 않지만 계속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가 지난 4분기 고객들에게 샘플을 제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기대감 속에 오늘 관련주들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한동화성도 두 자릿수의 급등 보이면서 현재 16,5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월 들어 질주를 보이던 자동차주들이 오늘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부품과 완성차 모두 쉬어가고 있는데요. 대표로 기아 체크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이 이뤄지면서 장중 6% 넘게 현재 낙폭 키우면서 11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환율은 하락 전환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지수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것이 다소 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반도체주들이 빨간불을 켜는 오후자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금 더 특징주 오늘의 종목으로 압축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5위 보겠습니다. 5위는 최근에도 순위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죠. 에브리봇입니다. 지능형 로봇 제조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현재는 자율주행 기술에 기반한 로봇 청소기 개발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주가는 2배 넘게 급등해 지난 30일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고 오늘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급등세를 이어갔는데요.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고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4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4위는 교육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정부가 2035년까지 의사 15,000명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1,500명에서 2,000명가량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히면서 오늘 2,000명으로 확대되는 방침이 발표됐는데요. 교육산업의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4위는 교육주가 이름 올렸습니다. 네,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이 현실화되면서 급등을 보였는데요. 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가 미국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대규모 수주를 목전에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솔브레인 홀딩스의 미국 법인 솔브레인 MI가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의 합작 법인 스타플러스의 에너지와 4,500억 원 내외 전해 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3위는 솔브레인 홀딩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5위는 에브리봇입니다. 최근에 이 로봇주 가운데 가장 탄력이 좋은 에브리봇이죠. 벌써 올해 들어서만 2배 가까이 오른 종목입니다. 오늘 투자주의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15%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에브리봇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환 차장님? 네, 에브리봇을 보면서 엔캠하고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 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상승, 그에 따른 로봇 관련주들의 대급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에브리봇이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작년에 에코프로가 10만 원에서 150만 원이 갈 때 엔캠은 전혀 상관이 없었죠.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번 연도 들어서 2차 전지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바로 엔캠입니다. 작년에 전혀 관심 없었던 그런 회사였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에브리봇은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 이번 연도 들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좀 도가청청 올라가고 있는데요. 에브리봇의 사업 내용을 보면 물걸레 청소기 국내 1위 업체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매출 규모의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로봇들이 좀 문제가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서빙용 로봇의 80% 이상이 다 중국산 제품이거든요. 당사는 서빙용 로봇을 상용화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상업용 청소용 로봇도 좀 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려면 이번 연도에 상업용 청소용 로봇을 출시하는지 여부, 그게 인기가 있는지 여부, 그래서 B2C에서 B2B로 제대로 넘어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보유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조금 차익 실현의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진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은 조금 리스키한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업종군 내에서 유독 수급이 붙으면서 홀로 잘 가는 종목군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에브리봇이 유독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신규 매수는 자제하고 보유자분들도 조금씩 수익 실현 관점으로 지켜보자. 단기 급등에 따른 또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교육주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죠.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 2,000명 확대하는 이 최종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이를 두고 의협에서는 좀 총파업이라든지 예고를 하면서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증원 발표를 앞두고 교육주들이 들썩들썩대다가 발표 거의 임박할 때 차익 실현이 또 급격하게 나오면서 다 음봉에 윗골이 달고 하락 전환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육주는 이 정책에 대한 테마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테마 섹터 그리고 테마주를 보실 때 제가 두 개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테마가 얼마나 신선한지 그리고 그 테마의 강도가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이 두 개를 보면 되시는데 일단은 뭐 의대생 2,000명 늘린다라는 내용은 오늘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시장하고 정부 쪽에서 계속 충분히 소통을 이제 한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의협에서 어떤 총파업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뒷면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서 표 계산도 이미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셈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새로운 테마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더라도 지금 올라가는 교육주들이 실제 의대생을 키워내서 그렇게 직접적인 종목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최근에 저 PBR 관련해서 워낙에 시장의 수급 쏠림이 그쪽으로 오다 보니까 근데 테마 좀 하시는 분들은 저 PBR 종목들 잘 안 하십니다. 잘 안 했던 종목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결국 외국인과 기관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 PBR 종목이기 때문에 소위 테마주만 하시는 분들은 개인분들이 이제 건드시는 종목만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역시나 이제 이런 테마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주 테마주인 만큼 단기 대응 또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솔브레인 홀딩스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주고객사인 이 삼성 SDI 또 이 미국 투자 본격화하면서 이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것이란 이야기 나오면서 솔브레인 홀딩스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 또 저 PBR 관련주로 묶이면서도 또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솔브레인 홀딩스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조남준 차장님? 네, 엔캡이 올라갈 때 솔브레인 같은 전해액 업체로서 어느 정도 따라가긴 했지만 오늘 이렇게 좀 급격히 급등을 한 건 솔브레인 홀딩스는 이제 자회사로 솔브레인을 갖고 있잖아요. 솔브레인은 국내를 담당하고 있고요. 해외 쪽은 솔브레인 홀딩스가 전해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 있는 공장들을 보면 전부 삼성 SDI가 나가 있는 옆에 같이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합작법인 미국에서 SDI가 이제 4,500억 규모로 전해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작년에 나온 이제 FEOC라는 제도잖아요. 이 제도가 뭐냐면 해외 우려 기관을 지정한 건데요. 그 해외 우려 기관이란 게 바로 중국, 이란, 북한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부품으로 지정이 되면 작년 말 그러니까 이번 연도부터 바로 적용이 되고요. 근데 전해액은 배터리 부품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중국산은 쓰면 IRA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엔캠의 어떤 이슈가 일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동아 기업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가 바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엔캠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액으로 솔브레인 홀딩스 좋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공급 계약 이슈가 나온다면 아마도 재료 소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IRA에 대한 효과는 작년에 이미 충분히 모든 기업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봇과 마찬가지인데요. 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에브리봇이 독약청청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좀 퀘스천 마크가 붙거든요. 그리고 엔캡이나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가 바닥에서 좀 올라온 게 아니라 정말 대세 상승을 어느 정도 이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세론으로 좀 접근을 해야지 네.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빠질 때 엔캠으로 대장으로 접근하는 게 단기적인 수익률에서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따라가고 있는 솔브레인 홀딩스는 충분히 자산주로도 좋고 그리고 해외 매출로도 좋지만 추가적인 어떤 좀 따라감은 조금 네.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캠이 가니까 솔브레인 홀딩스 동아기업도 이제 후발로 같이 움직이긴 한데 결국 엔캠이 흔들리면 이 종목군들도 같이 또 흔들릴 수 있는 여지. 더 많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시간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분위기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채팅방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라고 여쭤보니까 다들 이 기업 밸류업 수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군들이 지금 차익 실현과 함께 변동성을 키울 때 어찌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십니다. 문님께서 기아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양띠 호선님께서는 아모레쥐나 NC소프트 또 신규적으로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런 종목군에서 매수 들어가도 되는지 또 고민을 하고 계시고 YG킴님도 SK스퀘어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각각 또 들썩이는 종목들 또 빠지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 또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또 질문들이 많으셨고요. 또 롯데쇼핑 더 들고 가도 되냐, GS 리테일과 같은 이제 유통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아 욕심내다가 못 팔았다가 보유자 관점에서도 지금 팔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보유자와 신규 관점에서 또 질문 여쭤보도록 하고요. 아침파워님께서 제주반도체 VI 후아 하시면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반격 또한 짚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가 중심 잘 잡아주고 지금 제주반도체, 가온칩스, 이오테크닉스 너나 할 것 없이 반도체주들이 올라오고 많이 올랐던 저PBR주들이 또 빠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각에 대한 대응 전략도 여쭤보도록 하죠. 조남준 차장님. 네.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저PBR주 들어갈까 고민하시는 분들과 또 갖고 계신 분들은 연휴 앞두고 좀 팔까? 각각 또 다르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세요? 자, 오늘 반도체 반등을 설명하려면 엔비디아를 빼놓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2022년 말 대비해서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400조였고요. 현재 어제 기준으로 2,240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는 그만큼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정부 정책으로 저 PBR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잖아요. 자, 작년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의 급등과 로봇의 급등, AI의 급등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 아직도 생각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잘 올라가다가 하루에 9%가 빠져요. 그게 1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2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또 한 달을 또 빠집니다. 아,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 그리고 또 15만 원을 갔고요.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이번 연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저PBR 주식들의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예전에 사서 물려 계신 분들은 이런 대형주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이런 큰 주식들을 과연 사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뭐 자동차 최근에 현대차가 많이 올랐잖아요.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40조대입니다. 자, 현재 도요타의 시가총액은 320조 정도 되거든요. 항상 우리나라 회사들은 뭔가 시가총액이 작아요. 네. 근데 이번에 현대차의 인도 법인을 IPO 시킨다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인도 법인 하나만 시가총액이 대략 한 33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대차의 저평가는 이번이 분명히 뭔가 다시 평가되는 한 해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주사들 네. 그리고 또 우선주들도 이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틀릴 수도 있지만 무서워한다기보단 그래도 다행히 내가 그래도 좀 모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팔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아까 전에 이제 유통주들 같은 경우 고민하셨거든요. 연휴 앞두고 한번 끊고 가실까요? 그냥 들고 가실까요? 근데 굳이 내가 여기서 만약에 최고점에서 팔았으면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이 한 4, 5%씩 빠지잖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팔아서 다시 살려면 적어도 5% 이상은 더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내일 모레 5% 이상 더 빠질까? 이거에 대한 저는 오히려 확신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입장에서 지금 갖고 계시다면 파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보유와 빠질 때 또 사고 싶었던 저PBR주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 짧게 반도체의 반격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하이닉스가 먼저 주도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약 14만 원 초반대에서는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바닥을 잡으면서 또 저PBR 종목들이 역시나 벌어진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반응하는 종목이 바로 제주 반도체입니다. 네. 정말 제주 반도체 뭐 쉽게 얘기해서 10배가 올라갔습니다. 10배 올라가고 좀비 종목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10배가 기어 10배로 올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조정이 급하게 나오고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반등을 이용해서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좀 탈출을 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그런 전략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미 시세가 한번 크게 난 종목들의 경우에는 펀더멘탈을 무시하고 혹은 그것을 초과하면서 오버슈팅이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신규 적금도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비중을 줄이는 그런 전략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특히나 한미 반도체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미 반도체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중의적 관점으로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외에 지금 뭐 저PBR주들이 단기 급등으로 빠질 때 그동안 숨죽였던 반도체주들이 올라오는 힘에 대해서 또 같이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올라왔을까요?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네, 2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실적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투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근 다올투자증권에서는 해외 전력기기 수요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회사 측에서 제시한 연간 수주 목표 37억 달러를 달성하게 된다면 2026년까지 수익성 향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 2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1위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전날 장마감 이후 이수 엑사캠 정밀화학 사업 부문과의 합병을 공시하면서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했는데요. 이번 합병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무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1위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네, 2위 HD 현대일렉트릭 진단 이어가 봅니다. 실적주란 이런 것이다에 대표적으로 실적으로 증명하면서 주가의 고점도 높여가는 힘을 보여주는 현대일렉트릭입니다. 꽤 많이 올랐어. 그래서 이제 손이 안 간다라고 싶지만 실적이 받쳐주면서 주가가 사실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펀더멘탈 없이 이슈와 그렇게 가는 종목들도 많은데 여기 네. 실적도 나오는 종목이니까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변압기 종목의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튼 코퍼레이션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흐름 보시게 되면은 신고가 이후에 거기서 뻗어나가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을 받아서 HD 현대일렉트릭 역시도 주도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재룡전기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그렇게 재미가 없고요. 효성중공업도 그렇게 주가가 좋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 실적이 좋은데 왜 유독 현대일렉트릭만 주가가 이렇게 잘 뻗어 나가느냐라는 좀 질문이 필요할 텐데요. 저는 역시나 5월에 있을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부터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3조 8천억 정도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LS 에코프로머티, LS 머티리 좀 올랐다라면은 지금부터는 4조 원 언저리에 있는 이런 종목 중에서는 현대일렉트릭이 두 번째 페나케 종목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페나케예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신성 델타테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페나케 어떤 후보군이 되다라 보니까 다른 변압기보다는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소위 순수한 펀더멘탈보다는 그런 수급적 이슈가 더해져서 가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압기 시장 호황 속에 실적까지 뒷받침되고 또 MSCI 편입 기대감까지 현대일렉트릭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합병 액면 분할 이슈에 오늘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좀 더 기대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고체까지 붙었나 봐요. 네, 참 어려운 주식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달 말에 이제 액면 분할을 공시해서 그 전날 시간에 상한가를 갔다가 그 다음 날 급등했다가 한 11% 정도에 끝나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 후에도 좀 주가가 흘렀죠. 그리고 또 나온 얘기가 이제 이수 엑사캠이라는 이제 회장이 100%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것의 이제 화학 부분을 정밀화학 부분을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합병한다는 공시가 있었어요. 자, 이거를 나쁘게 보면요, 개인 회사의 그 익수 엑사캠이 갖고 있는 사업부를 전부 떼내는 거고요. 그러면 엑사캠은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엑사캠의 정밀화학 부분은 실적이 좋아요. 근데 그만큼 부채도 많아요.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한테 넘겨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EPS 기준으로는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연간 200억씩 버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수 스페셜은 그렇게 못 버는 회사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괜찮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전고체 배터리에 상용하겠죠. 근데 지금 일본 업체들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정말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전고체 배터리 이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근 입장에서 보자면 아직은 고점이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오늘도 분명히 상한가를 계속 풀리면서 네. 분명히 급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가능은 하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뭔가 손에 잡힐 때까지는 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작년에 엄청 급등했다가 엄청 급락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서 잊혀져가는 상승에서 이런 정도의 흐름을 보인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실적 베이스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이슈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분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할을 하면 이걸 또 좋게 봐서 좀 테마로 좀 엮인다면 분명히 거래가 액면 분할 5배를 하기 때문에요. 분명히 거래가 되게 활성화되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일 보면 5월 2일 날 신규 상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2, 3일에 한번 큰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훈 이사 조남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